애플에서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약 20배 정도 느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둘 다 48메가픽셀이면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뒤져서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바로 며칠 전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가 되었죠. 이벤트에서 정말 이번에 엄청나게 달라진 아이폰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플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숨긴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알려주지 않은 여러가지 사실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알려주지 않은 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15 구매하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이번에 아이폰 15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아이폰을 드린 건 정말 오랜만이죠. 아무튼 크게 준비한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5는 전작인 14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0.1cm 정도 더 커졌습니다. 프로 라인업은 가로 세로가 조금 더 짧아졌지만 두께는 오히려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7.85mm였는데 이제는 8.25mm로 조금 두꺼워진 거죠. 그리고 무게 역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무려 19g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10% 정도 가벼워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체감상 제법 크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대부분 이번에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프로는 조금 더 두꺼워진 게 맞습니다. 이번 아이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포트입니다. 이 부분은 애플이 이벤트 때 강조를 많이 하긴 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칩셋에 USB 3 컨트롤러가 탑재되잖아요. 이것 덕분에 USB 3.0의 속도, 그러니까 10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 라인업만 이 포트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일반 라인업도 포트가 USB-C로 바뀌었습니다. 애플에서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 USB-C 포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USB 2.0의 속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480Mbps의 속도인데 이번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약 20배 정도 느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려주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 모델에 동봉되는 케이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USB 3.0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진 케이블을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제품 페이지 하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별도로 USB 3 속도를 지원하는 케이블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3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새롭게 케이블을 구매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USB-C로 넘어오면서 기존보다 좀 더 빠른 충전 속도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죠.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충전 속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울트라는 최대 45W까지도 지원을 해주죠. 이런 부분은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에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들어갑니다. 전작인 14 프로 시리즈에서 넣어줬던 건데 이걸 바로 일반 라인업에 넣어준 셈이죠.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 주사율은 6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정 주사율이기 때문에 프로에 들어가 있는 AOD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일반 라인업에 들어가면서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프로 모션과 AOD 기능은 여전히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간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램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뒤져서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원래 작년 아이폰 1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반 프로 구분 없이 모두 다 6GB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최근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번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8GB의 램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에서 이 수치를 직접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엑스코드 15RC 버전을 분석한 결과 프로와 프로 맥스에 각각 8GB 램이 탑재된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램이 커지게 되면 여러가지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다다익 램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이번에 프로와 일반에 2GB의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15 공개 이후에 벤치마크 점수도 나왔는데요. 아이폰 15 시리즈의 긱벤치 6 스코어를 보면 우선 일반 라인업은 싱글코어 2558점, 멀티코어는 6333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의 스코어도 보면 싱글코어는 2908점, 멀티코어는 7238점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 스코어도 다른 스마트폰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죠. 그런데 프로는 진짜 완전 넘사벽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데스크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능은 일반과 프로 라인업 모두 현재 최상위 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일반 라인업도 프로 라인업도 모두 다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이거 둘 다 48메가픽셀이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스펙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렌즈는 f1.78의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고요. 일반 라인업에 들어간 건 f1.6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입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 모두 센서 시프트 OIS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 라인업에는 2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라인업에는 1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모델은 야간 모드 인물 사진, 접사, 애플 프로로 사진은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스 동영상도 역시 일반 모델은 촬영할 수가 없고요. 전면 카메라의 경우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과 프로 모두 동일한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전작과의 차이로는 스마트 HDR4에서 5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에 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애플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어쩔 때는 늘려주고 어쩔 때는 좀 줄어들고 이런 좀 변동이 있었죠. 이번 이벤트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본 결과 기존 14 시리즈와 거의 동일한 걸로 보입니다. 애플 공식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작년 14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썼잖아요. 그때도 14 프로 맥스로 넘어왔을 때 실제로 홈페이지에서는 오히려 14 프로 맥스의 동영상 재생 시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원래는 28시간이었는데 14 프로 맥스에서는 29시간으로 늘어났었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결과 14 프로 라인업부터는 이제 AOD가 지원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실사용 시간에서는 13 프로 맥스가 더 길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기존보다 긴 사용 시간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무선 통신 기술에서도 몇 가지 바뀐 점이 있는데요. 이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드디어 와이파이 6E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와이파이 6만 지원을 해요. 그리고 프로 모델에는 스레드 네트워킹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 모델에서는 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GPS도 다른데요. 일반 모델에는 단일 GPS가 탑재되어 있는 반면 프로 모델에는 정밀 이중 주파수를 지원하는 GPS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애플워치 울트라에 처음 들어간 GPS 시스템이죠. 이건 이중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실제로 보면 어떨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바로 애플워치 에르메스입니다. 이번에 애플이 더 이상 가죽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르메스 에디션도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에르메스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진짜 넘사긴 한데 가죽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좀 아쉬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르메스 공식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 여전히 애플워치 에르메스 가죽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팔지 않던데 만약 여러분들이 에르메스 가죽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여기 공식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이 이벤트에서 알려주지 않은 여러가지 좀 개꿀 정보들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소소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도 아이폰이 곧 나올 텐데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